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안정적인 자세와 충분한 도움닫기 거리가 동반되어야지 안정적이며 긴 점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 또한 충분한 기간과 안정적인 매집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결국에는 꾸준하고 높은 대상승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 상황에서는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매수를 하였는데 하염없이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1년, 2년을 가지고 있어도 가격 변동이 거의 생기지 않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더니 이내 올라버리는 경험은 적지 않게 있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손해를 최소화할 것, 또 이왕이면 의미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기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수차례 매수 타점에 집중한 만큼 오늘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섬세히 잡는다기보다는 과감히 패스해야 할 종목과 매력이 충분한 종목으로 구별하는 시각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잡겠습니다. 시장에는 매수가 고려되는 좋은 타이밍의 종목보다는 걸러내야 할 종목이 수십 배는 많고 때문에 1차 필터링을 잘하는 안목 향상을 위해 부정적 모습의 차트를 패턴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보다는 전반적인 추세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상황의 구별을 우선할 만큼 지표는 녹색의 60선과 보라색의 240일 지수 2평만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 패턴으로 오랜 기간 이미 몇 배의 상승을 보인 후 충분한 기간 조정을 동반하지 않은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수 타점으로 20년 전반기가 차트상으로 가장 긍정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좋은 타점이었고 최근 영상을 올려드릴 때 삼성전자의 현 주가는 저가 매수로서는 주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지만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될지는 막연하기 때문에 2평의 밀집 및 돌파 후 지지하는 모양새가 완성된 충분한 기간 조정 이후에 신규 매수 또는 재매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0년 5월의 가장 좋았던 매수 타점 5만원 초반 가격부터 21년 1월 9만원 후반의 역사 고점을 찍으면서 약 2배의 상승을 보인 후 현재까지 5만원 후반 가격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과 예측 매수로 겹겹이 물려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점을 찍었던 자리를 봐주시면 기존에 없던 거래량과 윗꼬리 이후 62평의 소폭 반등을 만든 후 이 반등의 저점 자리를 다시 반등해주지는 못하면서 22평까지 아래로 꺾이며 흘러내리는 쌍봉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형주가 하락 파동 없이 거침없이 2배 이상 상승하거나 중형주 이상이 서너 배 이상 상승 후 쌍봉의 모습이 확정된다면 대하락세의 서막, 즉 헬게이트가 열린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형주라도 30%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며 어찌 보면 고점에서 반토막인 것이지 2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간 것이므로 비이성적으로 고조된 흥분의 상태에서 냉정을 되찾은 시기로 돌아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상으로 강한 하락세에 휘청이는 카카오 보시겠습니다. 최고점 이후 62평에서 약간의 지지를 보여주는 듯 하였으나 62평을 강하게 하락 돌파하였으며 62평의 단기간 내 재진입을 실패하면서 그 저점마저 붕괴하면서 쌍봉이 탄생하였습니다. 이후의 주가는 지옥으로 가는 내리막길의 시작, 헬게이트가 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쌍봉의 모습 이후 긴 하락세가 동반된 종목은 절대 가격만을 기준으로 충분히 빠졌다고 예측하는 매수는 큰 추가 하락을 보실 가능성이 크므로 지난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충분한 기간 조정이 동반되면서 62평과 242평의 밀집 돌파 후 다시 지지해주는 충분히 숙성이 된 매수자리 이후에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수 타점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난 대부분의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제 강의를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은 링크해 드리는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년 전 2만원에서 작년 말 24만원까지 무려 10배의 상승을 하며 시가총액이 9조에 육박했을 정도로 우량한 게임 업종의 대장주라고 하겠습니다.
충분한 기간 조정과 함께 이평선 간의 거리, 즉 이격이 좁혀진 후 돌파 후 지지 확인의 충분한 확인 매수가 왜 중요한지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22년 3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 방송에서 위메이드가 앞으로 좋은 게임 출시가 계속 예정되어 있고 주가가 충분히 내려와 다시 저가 매수를 노릴만 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만의 충분한 매수 기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분이라면 그래도 전문가 양반이 회사도 탄탄하고 가격도 충분히 떨어졌다니까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매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충분한 대시세와 하락을 잇는 대표적 지표 엘리어트 파동을 거론하며 ABC 하락 3파가 모두 나와 재상승할 수 있다고 기술 분석까지 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보시듯이 반토막으로 가는 새로운 대하락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는 모두 주식시장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재의 회사 가치와 현재의 주가는 즉각 반응한다는 생각, 그리고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시되 회사의 적정 가치와 최저가를 예측하지 마시고 적정 가치를 결국 찾아가는 것이 주가라는 것은 진리이지만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해 놓은 자리를 보여줄 때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며 주식시장에서 믿을 것은 이 종목 괜찮다고 매수해 보세요 하는 소위 전문가 양반이 아니라 확고한 매매 기준을 성립하고 준수하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분석해 보시면 62평이 캔들과 함께 지속 하락해오며 상단의 2평을 돌파한 적도 지지한 적도 없는 그 어떤 추세 전환의 긍정적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돌파 후 지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세월이 흘러 22년 5월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없던 꽤 오랜 단기 상승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세의 시작인가 하고 예상하신다면 역시 가장 부정적인 자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로 직전 60과 240의 장기 2평간 역전이 되는 2평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캔들은 여전히 어떤 돌파도 반등 지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캔들 위로 형성된 2평들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며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입니다. 천장 위가 겹겹이 막힌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카이 콩콩을 뛰는 것과 같이 상승세를 돌리기 극히 힘든 자리이며 추세선을 이어보시면 역시 고점과 고점 또 저점과 저점이 연이어 하락하는 전반적인 하락세의 연장선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까지는 지속적인 동반 하락의 모습으로 전혀 매수 고려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근거가 없으며 그나마 8월에 접어들면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고점이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저가 또한 저점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주가는 과도하게 빠진 것이라 생각하는 지지세의 힘이 관측된다는 판단은 되나 예측 매수할 근거로는 신뢰하기에 이르며 충분한 기간 조정으로 2평간 이격이 모여진 후에 돌파, 지지의 확인이 될 때 신뢰성은 극히 올라간다는 것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메이드가 22년에 보여준 단기 상승과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모습의 단기 상승인지 21년에 보여준 제대로 된 단기 상승과 비교하시면서 어떠한 단기 상승을 돌파 후 지지로 볼 것인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한 하락의 기간 조정과 2평간 밀집 돌파 후 지지의 모습을 인내하고 기다린 후에 매매했을 때 그 보상은 어떤 것인지 바이오니아라는 국내 바이오벤처 1호의 우수한 유전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는 20년 초 저점 기준으로 큰 2개의 상승 파동을 보이면서 5배의 수직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년 8월 뚜렷한 쌍봉을 만들어내면서 당시로서는 역사 고점을 찍고 대하락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해하셨다면 현재는 21년 4월 초라고 가정했을 때
단 한 번도 그 하락의 바닥이나 재상승을 신뢰하고 매수할 만한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단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1년 4월이 되자 충분한 기간 조정과 함께 주가가 더 빠지지 않으면서 이평은 극도로 모이게 되었고, 이를 모두 꿰뚫는 양봉이 출현하면서 상승 파동이 뒤이어 생성되었고, 지지해줄 자리에서 캔들이 이평 아래로 살짝 더 밀렸지만 즉각 회복시켜주는 양호한 지지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조해드렸던 여러 필수 요소들을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차트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근거가 완성된 자리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려 450%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교과서적인 한 종목을 예시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락을 딛고 크게 상승한 종목 중 잡주가 아닌 우량한 종목을 대입해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종목과는 크게 비교되는 차트의 공부를 위해서 골드 퍼시픽 종목의 20년과 21년 구간을 보시겠습니다. 재무가 부실하고 시가총액은 500억 원대의 중소형주이면서 역시 차트는 변화무쌍하여 해석의 난이도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20년 3월 보시면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배열 전환을 이루며 박스권 내지 우상향을 만들며 상승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부 강한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었을 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좌측 보시면 정배열 전환 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평을 좁힐 기간 여유도 없이 급하게 상승을 한 것은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매수 진입은 자제하는 것이 옳으며 60과 242평을 모두 상승 돌파한 후 지속적인 우상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242평은 지지 반등해주는 것이 필수이나 골드 퍼시픽은 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다시 이격이 벌어지게 되었고 10월에는 상한가가 발생하였지만 별다른 추가 상승을 못하고 급하게 다시 하락으로 전저점까지 흘러내리며 원상 복귀되는 모습입니다. 강한 상승세와 안정적인 눌림 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이격을 좁히지도 못하고 상승한 주가의 저점을 올리지 못하며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차트 외적인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알지 못했던 초대형주가 아니라면 꼭 네이버에서 종목명 영업이익을 검색하신 후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부분이 마이너스로 도배되어 있고 쌓아둔 재산을 의미하는 유보율이 마이너스를 감당할 정도로 수백 % 이상 있지도 않다면 이것은 쌓아둔 재산도 없이 대출받아 간신히 시작한 사업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 어떤 뉴스와 주위 사람의 추천에도 가볍게 패스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투어와 같은 기업은 코로나 여파로 수백억의 영업이익 적자를 몇 년째 보고 있지만 잘 버텨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유보율에 답이 있으므로 영업이익과 함께 챙겨보시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나를 현혹시키는 종목 중 우선 필터링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렸으며 다음 강의에서는 이와는 상대되는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매집 기간이란 어떤 것인지 또 그때 차트 모양의 패턴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